자, 제4절 현대적 고전학파입니다. 자, 등장 배경을 보시게 되면 이 고전주의 범죄학에 대해서 다시 새로운 관심이 제기가 된 것은 1960년대 후반기부터다 그랬죠. 그 이유는 밑에 실증주의가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과거에 성행했었던 고전주의가 다시 부활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0년대 이후에 등장한 이 현대적 고전주의는 억제이론이라는 이름으로, 범죄 경제학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재등장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서 억제이론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 페이지에서 고전학파 할 때 여기 이 확실성, 그 다음에 엄격성, 신속성을 배웠잖아요. 그 내용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형벌이 확실하게 집행되면 집행될수록, 형벌의 정도가 엄격하면 엄격할수록, 그 다음 신속하면 신속할수록 사람들은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이에 따라 범죄를 자제하게 된다, 억제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억제론입니다. 그렇죠? 자, 이 억제 효과는 범죄자의 자기 통제력 수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 억제가 이제 일반 억제가 있고 특별 억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일반 억제의 대상자는 일반 시민들이고 특수적 억제의 대상자는 범죄자 자신이다. 뭐 됐죠?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서 범죄 경제학, 그 밑에 합리적 선택이론, 이것도 전부 다 현대적 고전학파의 발전된 모습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범죄 경제학의 대표적인 학자 베커, 밑줄 그시고, 그래서 우리가 구매 행위를 할 때 비용과 이익을 계산하잖아요. 그렇죠? 계산적. 범죄 행위도 결국 범죄 행위를 할 때 이익과 손익을 계량한 후에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더 이익이 남는지, 범죄를 하는 것이 이익이 남는지, 안 했을 때가 이익이 남는지 계산해 본다는 거죠. 그래서 범죄 경제학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본인이 선택하는 거잖아요.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이 이걸 선택해서 범죄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전주의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죠. 밑에 나왔네요. 범죄 경제학자 입장에서 보았을 때 개인들이 내린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결과다, 이렇게 보고 있네요. 자, 그 밑에도 합리적 선택이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한 것도 본인이 자유의지에 따라서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역시 고전주의 내용을 답습을 했죠. 그 사람 클라크와 코닛이 밑줄 그시고, 그래서 위에 나와 있는 베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클라크와, 이건 색깔 칠할 게 아닌데, 그쵸? 이 베커, 다시 한번 베커 알아두시고, 밑에 클라크와 코닛이 합리적 선택이론 알아두세요. 밑에 보시게 되면 역시 이익과 손실의 크기를 비교해서 범행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도 뭐 거의 범죄 경제학 내용과 거의 상통하죠. 범죄 행위는 각자 개인이 선택한 결과다, 그랬네요. 밑에 범죄 행위를 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보다 이득이 된다고 판단했을 때 범행을 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선택이론의 내용입니다. 자, 이 세 가지 보세요. 왼쪽에 억제이론, 그 다음 여기에서 배웠던 경제학, 그 다음에 합리적 선택이론, 그 전부 다 현대적 고전주의 학파의 내용들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됐고,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뭐죠? 고전주의, 실증주의를 모두 끝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생물학적 범죄 원인론을 볼게요. 첫 번째, 신체적 특징과 범죄. 우리 전 시간에 롬브로즈 할 때 고링하고 후튼을 배운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 중에서 고린, 자기도 연구를 해보니까, 그쵸? 일반인하고 영국인 수용자 3,000명을 비교를 해보니까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이라고 하는 사람은 롬브로즈의 견해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했다. 반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모 쳤습니다. 반면에 후튼, 동그라미 쳐보시고, 후튼은 비교를 해보니까 미국의 수용자 몇 명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인치체의 열등성의 근본적 원인은 유전일 것이며 결국 상황과는 관계가 없다고 해서 롬브로즈 견해를 지지합니다. 지지 밑줄 그시고, 후트는 지지했다, 고링은 반대했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더 이상 공부할 거 없고요. 체형과 범죄를 봅니다. 체형과 범죄할 때 나오는 사람들 알아두셔야 돼요. 크레치머 밑줄 그시고,
다음에 셀던 밑줄 그시고 글룩 부부 밑줄 그시고 세 사람 알아두세요. 그 중에서 크레치머. 자, 크레치머는 그 책에서 체격을 비만형, 운동형, 세장형 이렇게 나누었고 이들 체형과 범죄와의 상관관계를 연구했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 비만형은 범죄될 확률은 적다. 굳이 한다면 사기범이 좀 많고요. 폭력범도 종종 한다고 보네요. 뚱뚱한 사람들이죠. 뚱뚱한 사람들. 등발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폭력성도 가한다 보시면 되고, 반면에 운동형 볼게요. 투사형이라고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투사형이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도 있어요. 등발이 좋으니까 범죄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한다면 폭력 범죄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자, 세장형 볼게요.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기가 많고 절도도 많고 누범도 많대요.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검색을 할게요.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크레치머는 체격을 비만형, 운동형, 세장형으로 나누었다. 비만형은 범죄의 확률은 적은데 굳이 한다면 사기나 폭력을 종종 한다. 운동형은 체격이 좋으니까요. 이 셋 중에서 범죄될 확률이 그나마 좋은데 폭력을 많이 한다는 거죠. 세장형은 사기나 절도, 누범이 좀 한다 보시면 되고요. 셀던법입니다. 셀던 역시 마찬가지로 체형과 비행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내배엽, 중배엽, 외배엽 이렇게 세 계층으로 이루어진 튜브 상태에서 배아에서 삶을 시작한다. 뭐 이렇게 했죠. 그 중에서 요 밑에 연구 결과 비행소년의 평균 체형은 중배엽형에서 가장 수치가 높다고 봤어요. 대학생 필요 없고, 글룩부부 역시 마찬가지로 중배엽일 때 범죄 성향이 높다. 그래서 셀던하고 글룩부부는 중배엽 수치가 높다. 중배엽 수치가 높은 애들이 범죄 성향이 높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됐어요? 어려운 거 없어요. 나머지 건 보면 안 돼요. 네, 됐습니다. 기출문제 받으시고요. 자, 유전과 범죄를 볼게요. 일단 유전과 범죄는 목차가 중요합니다. 1번부터 해서 2번, 3번, 4번, 5번 나와 있죠. 그래서 책에다가 일단은 밑에 목차대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 5가지를 필기 하세요. 목차대로. 유전적 결함, 연구, 오른쪽에 범죄인 가계 연구, 그 다음에 입양, 양자죠, 양자. 가로 열고 입양아 연구. 그 다음 네 번째가 쌍생아 연구. 다섯 번째가 성염석체 연구. 적으세요. 요 5가지가 유전과 관련된 내용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중에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뭐였지? 체형과 범죄라든지 그 다음 페이지에서 배우는 뭐 다른 내용이 들어간다든지 하면 틀려요. 기출문제집 가보게 되면 요 내용 중에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틀립니다. 그래서 요 5가지는 유전과 범죄와 관련된 내용들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럼 유전 볼게요. 자, 유전 부인. 자, 무슨 말이냐? 선조의 유전자 조건 중에서 범죄의 원인으로 될 만한 특성을 보유한 나쁜 유전자 조건을 뭐라 한다? 유전 부인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정신분열증, 조울증, 간질, 그다음 뭐 등등이 있다는 거죠. 요즘은 정신분열증을 정신분열증이라 안 해요. 조현병이라 하죠. 조현병. 뭐 어쨌든 조현병 뭐 이런 것들이 나쁜 유전자 조건을 말한다. 자, 부모로부터 받은 것을 직접 부인, 조부모로부터 받은 것을 간접 부인, 형제에게 있는 것을 반개 부인 이렇게 불러요. 그러는데 대표 학자 보겠습니다. 고링 밑줄 그시고, 슈튼볼 밑줄 그시고, 글룩보브 밑줄 그시고, 리들 밑줄 그시고, 이 네 사람이 유전적 결함과 관련된 사람들이다. 그 다음 고링 보면
부모의 범죄성과 자식의 범죄성과의 관계는 매우 관련이 높다. 결국 범죄성은 유전에 의해서 전수가 된다라고 해서 이 유전적 결함 연구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표현을 한 사람이죠. 결과 슈튼풀 누범자 중에서 5.9%가 부모의 경력이 있었고 초범자 중에서는 3.4%에 있었다고 해서 역시 부모의 유전적 결함과 자녀의 습관에는 주목할 만한 관계가 있었다고 해서 역시 관심을 보였습니다. 글룩버그, 그 다음에 리들 어쨌든 다 마찬가지의 결론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 네 사람은 유전적 결함 연구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표시한 사람들을 정리해 두시고 자 밑에 기출문제 가볼까요? 기출문제 보시게 되면 유전 연구로서는 쌍생아, 입양 등이 포함되는데 체격형은 아니죠. 체격형은 앞 페이지 나온 사람이잖아요. 앞 페이지 나와 있는 거잖아요. 여기와는 관련이 없다. 자, 두 번째로서 범죄인 가계 연구입니다. 그래서 연관 결과 범죄인이나 성격 이상자, 불황자 등이 많이 배출된 가계를 말하게 되는데 이들과의 가계를 연구해서 범죄성이 유전된다는 가설을 규명하기 위해서 시도를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긍정한 견해도 있어요. 반대로 부정한 견해도 있고요. 그래서 긍정한 사람 동그라미 쳐볼까? 덕데일의 주쿠가 연구, 고따드의 갈리카크카 연구는 이 범죄인 가계 연구해 봤을 때 이것도 유전된다고 보는 거구나 라고 해서 긍정한 사람들이고 반면에 서덜랜드는 에드워드 가를 연구해 봤는데 유전성이 부정되었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냥 외워버리시면 돼요. 주쿠가가 어떻고 갈리카카가 어떻고 이런 건 공부할 필요 없어요. 자, 양자 연구. 자, 범죄자 중에서 입양아를 조사해서 그 생부에 대한 범죄성 대부해보는 연구인데 양자가 만약에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범죄자의 양부와 실부 중에서 그 실부가 더 높다면 유전성이 입증될 수 있다라고 해서 한번 연구해봤어요. 이 지문도 출제가 된 적이 있었고 그래서 슐싱어, 크로우, 허칭스와 매드닉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허칭스와 매드닉 이거 밑줄 그어보시고 그 밑에 기출문제 가보니까 슐징어 한번 나온 적 있네요. 슐징어, 크로우도 있는데 슐징어 한번 나온 적이 있었고 허칭스, 매드닉 봐두시고 특히 허칭스와 매드닉 좀 봐두세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요 세 번째, 네 번째 줄 읽어보시고 결론이 뭐냐면 부모가 모두 다 실부, 양부 모두 다 범죄자가 제일 높았고요. 그 다음이 실부만 범죄자인 경우, 그 다음이 양부만 범죄자인 경우 모두 비범죄자인 순으로 이렇게 범죄율이 나타나더라. 연구해본 사람 허칭스와 매드닉. 됐죠? 다음 페이지 쌍생아 연구. 자, 일란성 쌍생아와 이란성 쌍생아의 일치율을 비교해봄으로써 유전적 소질이 범죄에 미친 영향을 알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출발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란성 쌍생아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이란성보다도 높게 나타나게 된다면 이러한 사질이 유전적 소질이 범죄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거죠. 자, 그래서 연구해보는 사람들 볼게요. 랑게 밑줄 그시고 크리스찬센 밑줄 그시고 달가우드와 글렌 밑줄 그시고 자, 랑게 볼게요. 랑게가 연구한 결과를 보니까 그쵸? 일란성 쌍둥이에서 이 쌍둥이 모두가 범죄를 저지른 비율이 이란성보다도 높다. 일란성 쌍둥이가 이란성보다는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라고 해서 이 쌍생아 연구에 대해서 긍정적인 견해를 표시했습니다. 결국 뭐다? 유전 소질이 범죄에 미친다라고 보았다는 거죠. 크리스찬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란성 쌍둥이 모두 다가 이란성 쌍둥이보다도 범죄율이 높다고 보았다. 같은 결론이네요. 그 다음에 달가드와 크링글렌은 쌍생아 연구에서 유전적 외인요에도 양육 과정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연구하였다. 달가드와 크링글렌 이 사람이 두 명이니까 연구한 것도 두 개네요. 이렇게 받으시고 빗반점 받으시고 자, 됐죠. 자, 성염색체 이거 가봅니다. 자, X 또는 Y 염색체가 증가했을 때 범죄와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람 제이콥스 밑줄 그어두시고 위트겐 됐습니다. 위트겐 볼 필요 없고 제이콥스만 받으시면 돼요. 자, 그 염색체 중에서 여자는 어떻게 돼요? 염색체가 XX죠. X가 하나 더 있어요. 반면에 남자 염색체는 X하고 Y죠. Y가 남자 염색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 밑에 보시게 되면 XYY에는 남성 염색체인 Y가 하나 더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은 폭력적이며 강한 범죄 성향을 보인다. 그 주장한 사람 제이콥스. 자, 요 XYY는 다른 정상인에 비해서 구금되는 정도가 높다. 본 사람 제이콥스. 반면에 여기 밑에 나와 있죠. 여기 XYY 초남성 증후군인데 Y 염색 점수가 하나 증가한 경우다. 이 초남성형 같은 경우는 신장이 크고 지능도 낮고 성적으로 조숙하고요. 조발성 범죄자가 많다는 특징을 보인다. 초범 나이가 13세, 14세로 일반인보다 훨씬 낮더라. 이들은 공격성이 강해서 성범죄, 방화죄, 살인 등 확률이 높다. 꼭 보았다. 근데 여기까지만 봐두시면 돼요. 밑에 거 됐고. 다음 그 위에서 그 폭력성이 강하다고 했잖아요. 밑에 기출문제도 나와 있지만 우리 앞에 체격형 할 때, 신체형 할 때 폭력적인 것이 외배업, 중배업, 내배업 중에서 뭐가 제일 폭력적이 강했나요? 중배업이죠. 중배업. 기출문제가 보시게 되면 외배업형 하면 틀려요. 성염색질 연구한 사람은 제이콥스라 그랬습니다. 슈나이드 아니고. 자, 반면에 여기 XXY입니다. XXY. 이게 여자 염색체 하나 더 있는 거죠.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자, 밑에 보시게 되면 여성형 남성입니다. 여성형 남성 같은 경우에는 고환이 작고 무정자증, 여성형 유방, 장신 등의 신체 특징을 보이게 되며 지능이 낮고 반사회적, 미숙하며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다고 한다. 동성애, 그 다음에 성범죄, 조폭, 절도 등을 하는 경향이 있더라. 됐네요. 중요한 것은 XYY 좀 봐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넘겨보시면 심리학적 범죄 원인은 나와 있죠. 자, 보시게 되면 자 개인의 심리적 영향, 즉 개인의 정신작용의 특이성 때문에 범죄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심리학적 범죄 원인론입니다. 이걸 하려면 그 자연과학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야 하는 19세기 이후부터 나와야 돼요. 그래서 범죄자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 특별 예방주의죠. 그래서 개별 처우 이념에 잘 부합하기도 한다. 됐고, 이 앞에는 생물학적 이론들 나와 있네요. 심리학적 이론들을 보시게 되면 심리상태, 성격, 성향 등 정신적 측면을 중시한다. 맞죠? 그 다음에 심리학적 원인론과 관련된 것들 보시게 되면 어떤 것이 있어요? 정신의학, 정신분석학, 인성이론, 인지발달이론, 그 다음에 학습 및 행동이론, 심리생물학적 이론 등이 바로 심리학적 설명 모델로서 간주가 되는 이론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됐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도 보게 되면 여기 나오죠? 여기 보시게 되면 학습 및 행동이론, 인성이론이 심리학적 원론에 속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 프로이드 나와 있는데 프로이드는 잘 출제가 안 됩니다. 간단히 볼게요. 프로이드를 보시게 되면 여기 정신상태, 심리상태 이상이 범죄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연구해 보았는데 개인적 콤플렉스가 있으면 범죄로 나아간다고 주장하였다. 그 다음 밑에 거 읽어보시고 자, 프로이드는 의식의 개념은 에고, 무의식은 이드와 슈퍼에고로 나누었는데 그 내용은 잘 알 필요 없어요. 이건 다 알 필요 없는데 그 중에서 이 슈퍼에고 이거 하나 봐두시면 과도하게 발달된 슈퍼에고로 인해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이렇게 보았죠? 그쵸? 그 다음에 리비도 나와 있죠? 리비도 이 성적 욕망 관련된 것이 리비도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 뭐 애들 얘기 나와 있는데 다 필요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게 되면 여기 평가 받으시고요. 40문제입니다. 초기 아동기 경험 성적 욕구를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부분.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부분. 근데 비판학들을 받으시면 돼요. 아들러가 있고 융이 있고 에이콘이 있는데 그 앞에서 그 성적 욕망 관련된 것이 리비도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여기 비판한 사람입니다. 자, 리비도를 성적인 욕구에 한정하지 않았다. 그쵸? 프로이드는 한정했죠? 한정했는데 융은 한정하지 않고 모든 행동의 기초로 인해서 보았다라고 한 점에서 프로이드를 비판했습니다. 또
이 프로이드의 성역설 비판한 거, 이 아들러. 그다음에 슈퍼에고 그랬죠, 슈퍼에고. 과다하게 발달된 슈퍼에고로 인해서 범죄를 저지른다라고 프로이드가 말했는데, 그에 대해서 비판한 사람이 누구죠? 여기 에이컨 이렇게 보았다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뭐 그렇게까지만 봐두시면 될 것 같고, 깊게 뭐 할 필요도 없어요. 자, 다음 페이지. 슈나이더 보겠습니다. 슈나이더는 정신병질을 10가지로 분류를 해봤는데요. 발량성, 그 다음에 의지 박약성, 무정성. 무정성이 중요해요. 무정성. 한자 보세요. 정이 없다는 거예요. 정이 없다. 그래서 이 무정성 같은 경우에는 타인에 대한 동정심, 연민의 정이 결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민의 정이 결여됐다. 그 영화라든지 뭐 유튜브 가보면 그 범죄의 재구성 이런 데를 보게 되면 그 피해자인 여성이 무릎 꿇고 막 살려달라고 애원하잖아요. 근데 잔혹한 연쇄살인범들은 죽여버리잖아요. 연민의 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잔혹하고 냉정하고요.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죠. 무정성. 그래서 이것을 배덕광이라고도 부르게 되는데, 롬브로드가 말했던 생리적 범죄인에 해당합니다. 생리적 범죄인. 또는 앞에서 배웠던 XYY 범죄인에 해당한다. 누가? 무정성. 그래서 무정성을 좀 봐두세요. 색깔 칠하시고. 가장 주목할 만한 내가 이 무정성이다. 살인, 강도, 강간을 많이 하더라. 자, 또 뭐가 있어요? 폭발성이 있고요. 기분 이변성이 있어요. 자기 현실성, 과장성, 그렇죠? 보통 사기범들이 많죠. 열광성, 광신성이라고도 하는데 종교적, 그 다음에 정치범들에게 많이 있어요. 확신범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이 7개는 범죄와의 상관성을 인정을 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 3가지 있죠? 이 3가지. 우울성, 세모, 결핍성, 세모, 무력성, 세모. 이 3가지는요. 범죄와의 관련성이 없다. 높지 않다. 낮다. 적다. 이렇게 보았어요. 그래서 앞에 7가지와 여기에 나와 있는 3가지를 구별해 두시고, 그 중에서 제일 그나마 출제 비중이 있다는 것이 뭐다? 무정성이다. 무정성. 뒷줄문 해볼까요? 범죄와의 관련성이 적은 것. 무정성이 아니라 무력성입니다. 무력성. 틀렸네요. 됐죠?